솔리드 모델 시작하겠습니다. 솔리드 모델은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는 지오메트릭 오브젝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간단한 경우는 큐브가 있겠고요. 이런 뭐 피스톤, 엔진 피스톤 같이 복잡한 이런 솔리드도 있습니다. 이 솔리드를 이제 컴퓨터에서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떤 리프레젠테이션, 즉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어야 되겠죠. 이 리프레젠테이션이 지오메트리와 그 캐릭터리스틱, 즉 성질을 잘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겠죠. 그래서 솔리드의 리프레젠테이션을 디자인하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보면, 먼저 도메인, 우리가 원하는 어떤 지오메트릭 오브젝트에 들이 있겠죠. 그러니까 뭐 특정한 어떤 그룹들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그런 그룹들을 잘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. 그 도메인에 대해서 잘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봐서 전체 솔리드를 다 나타내는 그러한 리프레젠테이션, 적합한 리프레젠테이션이 존재하기보다는 뭐 특정한 어떤 그 파트, 그쵸? 예. सब셋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리프레젠테이션이 있는가 하면, 또 다른 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리프레젠테이션이 있고,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. unambiguity는 일단 그 리프레젠테이션이 어떤 모델을 나타내고 있는지, 어떤 솔리드를 나타내고 있는지 헷갈리면 안 된다. 그러니까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면 안 된다 라는 거죠. 하나의 리프레젠테이션이 여러 개의 솔리드를 나타내서는 안 된다, 그런 얘기겠죠. 그래서 unambiguous representation을 complete representation이라고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uniqueness죠. 그래서 그 어떤 특정한 솔리드를 나타내는 그런 리프레젠테이션이 딱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. 이거는 상당히 좀 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, 일단 뭐 어떤 리프레젠테이션은 뭐 이렇게 나타내도 저렇게 나타내도 똑같은 걸 나타낼 수도 있고 하죠. 근데 유니크하다면 굉장히 좋겠죠. 왜냐하면 두 개의 솔리드가 똑같은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, 비교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리프레젠테이션인지 아닌지를 보면 되니까 유니크니스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accuracy, no approximation is required. 즉, 그 approximation으로만 나타내어야 하느냐, 아니면 이 리프레젠테이션 사용하면 완전히 정확한 그런 리프레젠테이션이냐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. 물론 애큐리트한 게 좋겠죠. 애큐리트한 게 좋지만 뭐 때 상황에 따라서는 그 애큐리트 하지 않더라도 좀 더 이피션트한 그런 거를 고를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. 밸리드니스, 어떤 그 인밸리드 하거나 아니면 불가능한 그런 솔리드, 임파서블한 솔리드를 나타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. 어떤 게 인밸리드고 어떤 게 임파서블 하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그 매니폴드 설명할 때 좀 하겠습니다만은, 밸리드 하지 않은 것들을 나타낸다고 하면 별로 좋지 않겠죠. 그래서 항상 이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나타내진 어떤 오브젝트가 있다 그러면 그건 항상 밸리드한 그런 것을 보장한다, 이럴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래서
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클로저. 클로저는 어떤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뭐 다른 걸로 트랜스폼 된다든가 하는 경우에 또 정확한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또 나타내질 수 있고, 그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오퍼레이션 한 후에도 결과가 나타내질 수 있고 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. 그렇게 돼야만 되겠죠. 그래서 이 밸리드한 솔리드를 트랜스폼 한 후에도 역시 또한 밸리드한 솔리드가 나온다.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컴팩트니스와 이피션시, 물론 그 리프레젠테이션을 저장하는 데 있어서 스페이스가 절약돼야 되고, 그 다음에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도 이피션트한 그런 알고리즘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여러분들 알고리즘 시간에 뭐 많이 배우셨겠지만, 이 알고리즘, 이피션트 알고리즘을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이피션트한 데이터 스트럭처를 디자인하는 겁니다. 그렇죠? 그래서 데이터 스트럭처의 디자인과 알고리즘의 디자인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. 뭐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있는 사람이면 다 잘 알고 계시겠죠. 그래서 이러한 그 리프레젠테이션 이슈들이 있다. 그런데 이제 가끔 중에는 그 리프레젠테이션 이슈 중에 이 모순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이피션시 측면에서 어떤 리프레젠테이션을 우리가 고려해 봅시다. 그때 공면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 물체가 있는데, 이거를 커빌리니어 솔리드로 나타낼 것이냐, 아니면 폴리헤드론으로 어프록시메이션 되어 있는 걸로 나타낼 것이냐 하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. 커빌리니어 그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봤던 뭐 코닉 뭐 이런 것처럼 간단한 그런 뭐 간단하지 않더라도 뭐 곡면이나 곡선 이런 이퀘이션이나 이런 걸로 나타낼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그 정확한 리프레젠테이션이 되겠죠. 근데 이 곡면 곡선으로 일단 나타내진 것더라도 우리가 컨벤셔널한 이런 렌더링 하드웨어로 그리기 위해서는 삼각형들로 나누어야 된다 그랬죠. 예, 셋 오브 트라이앵글로 나누어야 되는데, 그래서 흔히 그 폴리헤드라로 이제 그 다면체들로 어프록시메이션 해 놓습니다. 그래서 어프록시메이션 일단 해 놓으면 이게 굉장히 이피션트한 거죠. 뭐 렌더링 할 때 시간도 빨라지고, 안 그러면 커브 리니어 리프레젠테이션 정확하긴 하지만 이제 그 좀 저기가 떨어지는,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것이 되겠죠. 그래서 그 로버스트 네, 그래서 이피션시를 위해서는 폴리헤드라로 바꿔야 된다. 근데 애큐러시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? 커빌리니어로 그냥 남겨놓는 것이 더 정확하겠다라는 거죠. 왜냐하면 일단 삼각형으로 어프록시메이션 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원래 오브젝트가 아니잖아요. 그쵸? 이렇게 직선들, 그쵸? 평면들로 어프록시메이션 한 후에는 원래 곡선으로 나타내진 그 오브젝트가 아닙니다. 그 오브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도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이피션시와 애큐러시 측면은 서로 그 모순된 그런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솔리드를 나타내는 그런 대표적인 세 가지 그 리프레젠테이션을 그 살펴보도록 하면 와이어프레임, 바운더리 리프레젠테이션, 컨스트럭티브 솔리드 지오메트리 이런 게 있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 바운더리 리프레젠테이션까지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. 네.
먼저 이 와이어프레임 모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이어프레임 모델은 그 아주 오래된 그런 전통적인 방법입니다. 두 개의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버텍스 테이블입니다. 버텍스 테이블은 그 버텍스 하나와 그거의 코디네이트로 이루어져 있죠.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큐브인데 그 큐브의 버텍스 8개, 그쵸? 그거의 x, y 지좌표 각각 이렇게 나타내져 있는 버텍스 테이블이 되겠죠? 두 번째는 이제 에지 테이블입니다. 에지 테이블은 그 두 개의 버텍스로 하나의 에지를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. 그래서 1번 에지 어딨나요? 노란 거 요거 1번 에지는 스타트 버텍스 1과 엔드 버텍스 2로 돼 있다. 2번 에지는 뭐 2, 3으로 돼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. 근데 이 두 개의 테이블로만 돼 있는 겁니다. 근데 이 두 개의 테이블로만 돼 있으니까 렌더링 하거나 어떤 그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뭐 예를 들면 여긴 지금 1, 2, 3, 4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시계 방향으로 클락와이즈 오더로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그 여기는 사실 버텍스 테이블과 에지 테이블밖에 없기 때문에 페이스가 없습니다. 페이스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사실은 그 여기서 이 페이스가 이쪽이 앞면인지 이쪽이 바깥면인지 이걸 나타낼 수가 없어요. 어느 쪽이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그냥 얘는 엣지는 그냥 1번 2번 버텍스로 돼 있다 그거밖에 안 나타냈거든요. 그러니까 그릴 때는 그냥 엣지만 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뭐 그 히든 서피스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좀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페이스 인포메이션이 없다라는 것이 와이어프레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근데 와이어프레임 모델이 기본적으로 앰비규어스 합니다. 여기 지금 이 모델을 보십시오. 이게 지금 큐브가 하나 있고 바깥에 그다음에 안쪽에도 큐브가 하나 또 있는데 이 큐브가 이렇게 지금 엣지로 연결돼 있어요. 그쵸? 네, 8개에서 버텍스에서 자 그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걸 렌더링 할 때 이게 지금 도대체 이쪽이 열려 있는 건지 아니면 닫혀 있는 건지 안에 얘가 들어가 있는 건지 그런 정보가 없는 겁니다. 이 페이스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. 그래서 그 이거를 그리는 해석하는 방법이 뭐 제각각 다를 수가 있죠. 여기는 지금 이쪽이 뚫려 있다고 생각하고 구멍이 이 경우는 뭐 위아래가 뚫려 있다고 생각하는 이거는 이제 좌우가 뚫려 있는 거죠. 뭐 이런 식으로 그 세 가지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와이어프레임 모델만 봐서는 어느 게 맞는 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. 그래서 이 와이어프레임 모델이 기본적으로 앰비규어스 하다라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지오메트릭 오퍼레이션을 더 행하는 게 불가능해지죠. 네. 여기다가 뭐 다른 뭐가 와서 부딪혔다 그러면 이게 지금 면이 있는 거, 페이스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문제가 많은 그런 리프레젠테이션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와이어프레임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그 한정적인데 어떤 경우에 사용하게 되냐면 굉장히 그 이피션시를 강조할 때 그러니까 중간에 그 워킹을 할 때 뭐 토폴로지 같은 거 상관없이 대략적인 모양을 보라고 할 때든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. 뭐 자동차를 만들어 갈 때 이렇게 이거 지금 뒷면도 다 보이잖아요. 어느 쪽이 막혀 있는 면인지 이런 거 상관없이 투명하게 이렇게 다 내부로 보이게 하는데 이런 엣지만 그려서 이렇게 대략적인 모양을 본다던가 지금 이 다리 모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. 이런 경우에는 뭐 그냥 심플하니까 렌더링이 그냥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다 되면 이제 한번 렌더링 해주고 뭐 이럴 수 있겠죠. 예.
아니면 이제 뒤에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할 땐 일부러 디자이너가 모델링 하는 사람이 이거를 그 와이어 프레임 모델로 바꿔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. 예, 소프트웨어 안에서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운더리 리프레젠테이션인데, 이걸 바운더리 리프레젠테이션 비립이라고 합니다. 약자로 비립이 되겠죠. 여기 지금 기타 모델이 있는데 이걸 보세요. 사실은 이거는 와이어프레임이 아닙니다. 와이어프레임 모델이라면 이제 뒤에 게 다 보여야 되겠죠. 속안에 게. 근데 이거는 페이스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앞면이라서 뒤에 게 안 보이도록 막아준다라는 그런 정보가 다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색깔이 칠해져 있고 하지 않지만 이게 바운더리 리프레젠테이션이 되겠죠. 그래서 사실은 솔리드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최소의 리프레젠테이션은 바운더리 리프레젠테이션이 돼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바운더리 리프레젠테이션은 와이어프레임 모델과 페이스 인포메이션을 합친 거다. 와이어프레임 모델의 익스텐션이다라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페이스 인포메이션이. 그래서 그 모델의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를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라는 거죠. 그 다음에 그 well organized 된 그 페이스들의 셋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럼 앞에 거에 이제 페이스들 페이스 테이블만 하나 추가하면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,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그 이피션트한 그런 데이터 스트럭을 쓰기 때문에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. 그래서 뭐 이 각각의 이 페이스들이 뭐 그 이런 삼각형이나 이런 패치, 삼각형 패치 같은 거일 수도 있고, 아니면 조금 더 그 곡면 패치 같은 거일 수도 있고,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. 네. 그 뷰리프 바운더리 리프레젠테이션이 가지는 두 개의 인포메이션 타입이 있는데, 첫 번째 타입은 이 토폴로지컬 인포메이션입니다. 이거는 이제 버텍스들의 관계, 그 다음에 에지와 에지 간의 관계, 에지와 버텍스 간의, 또 에지와 페이스 간의 서로의 관계를 나타내게 되고, 그 에지의 커넥티비티와 페이스의 커넥티비티, 오리엔테이션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되죠. 두 번째는 지오메트리 인포메이션인데, 이 에지와 페이스의 이퀘이션을 말하거나 아니면 버텍스의 좌표,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지오메트릭 인포메이션이 되겠죠. 그래서 흔히 지오메트릭 모델을 나타낼 때는 지오메트릭한 그런 그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되고, 즉 버텍스 좌표, 그 다음에 에지 페이스의 이퀘이션이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폴로지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된다, 그렇게 얘기하죠. 토폴로지가 뭐예요?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, 뭐 이런 거죠. 그쵸? 예. 페이스 오리엔테이션은 그 페이스가 뭐 바깥쪽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쪽을 페이스 노멀이다 이렇게 가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예. 노멀은 안쪽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이렇게 향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반적으로. 그 다음에 이 페이스의 이 그 버텍스의 오더는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하죠. 이렇게 제가 지금 잘못 돌렸는데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그래서 이 노멀 벡터가 항상 그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나타나져야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어느 면은 노멀이 이 페이스가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도는데 어떤 면은 클락와이즈로 돌고, 그러면서 노멀이 다 같은 방향이다, 바깥쪽 방향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겠죠.
그래서 이 항상 그 보텍스의 이 오리엔테이션 순서는 항상 카운터 클락와이즈 또는 클락와이즈 중에 하나로 통일돼서 나타내져야 합니다. 네, 그래서 항상 같은 그런 오리엔테이션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. 여기서 지금 탑 서피스를 보면은 버텍스의 순서는 6721 예,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또는 7216 또는 2167 또는 1672 뭐 다 똑같죠. 네, 같은 시계 반대 방향. 레프트 페이스의 경우에는 1234 또는 2341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 오리엔테이션이 자꾸 변하는 그런 그 서피스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메비우스의 띠라고 하죠. 이 메비우스의 띠가 이게 바깥쪽 노말을 계속 따라가는데 따라가다 보면 이쪽은 안쪽이 되거든요. 예. 그러다가 다시 바깥쪽으로 나오고 하는 그런 그 이상한 서피스입니다. 이거는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게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그 난 오리엔터블 서피스가 되겠습니다. 자, 매니폴드에 대해서 볼까요? 여기서는 지금 매니폴드라는 거는 그 서피스 오브 솔리드가 어떤 그 솔리드가 웰 비헤이브 되는 그런 리절트가 나오도록 어떤 컨디션을 만족해야 된다. 그런 컨디션을 만족할 때 그 솔리드를 어떤 매니폴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투 매니폴드라는 거는 서피스가 투 매니폴드라고 하면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서피스의 어떤 모든 포인트 어떤 포인트 x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가 아니라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그 섭 x를 중심으로 하는 오픈보를 고려를 합니다. 오픈보를 고려를 하고 굉장히 라디어스가 작다고 가정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 볼과 그 서피스의 인터섹션이 있을 때 그 모양이 어떤 오픈 디스크 형태로 continuously deform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. 여기서 지금 뭐 좀 몇 가지 이상한 개념들이 나오는데 오픈볼이라는 거는 뭐 아주 작은 볼이죠. 예, radius r인 그런 아주 작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이퀘이션에 의해서 정의가 되겠죠. 그 다음에 예, 그래서 이런 스피어의 인사이드에 있는 포인트를 다 포함하는 것이 오픈 볼이고요. 오픈 디스크는 뭐예요? 이렇게 그 서클의 안쪽에 있는 그 모든 포인트를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오픈 디스크는 2D 개념이고 오픈 볼은 3D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continuously deformed라는 얘기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트위스트나 밴드나 뭐 찢어서 붙이거나 막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잘 펴서 우리가 고무판을 피듯이 잘 피면 모양이 그대로 갈 수 있다라는 거 있을 때 그것을 컨티뉴스 디폼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다음에 without cutting, 네, 뭐 잘라내거나 붙이거나 뭐 그런 경우가 아니고 잘 펴서 갈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만 말로만 얘기하니까 잘 커팅이나 글루잉이 없이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. 말로만 얘기하니까 잘 모르겠고 이제 그 이그젬플 한번 보도록 합시다. 여기서 지금 그 큐브가 하나 있는데요. 이 큐브가 이제 투 매니폴드라는 거를 보이기 위해서 세 군데 서로 다른 조건에 있는
포인트들을 고려를 했어요. 첫 번째는 이 엣지 위에 있는 X인 경우, 두 번째는 이 페이스 중간에 있는 X 포인트의 경우, 세 번째는 이제 버텍스인 경우, 그 세 가지 경우를 다 고려를 해서 이 오픈 볼을 다 그 고려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오픈 볼, 여기서 지금 볼 2는 탑 페이스의 센터에 있습니다. 이 볼 2를 중심으로 싸고 있는 오픈 볼과 이 서피스, 그쵸? 이 솔리드 간의 인터섹션은 어떤 모양입니까? 이렇게 그냥 정확하게 이런 디스크 모양이겠죠? 그쵸? 네. 이 디스크 모양이기 때문에 이건 조건에 부합하다 한다. 투 매니폴드 조건에. 볼 1을 고려해보면 이건 이제 엣지 위에 있는, 엣지 상에 있는 그런 포인트일 경우에 오픈볼과 이 솔리드, 큐브 솔리드의 인터섹션은 어떤 모양입니까? 바로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. 이렇게 딱 접혀 있지만 이렇게 된 거. 네, 이거를 오픈 디스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? 요거 싹 피면 되겠죠. 네, 싹 피면 돼서 요거는 조건에 맞는다.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. 3번은 이제 버텍스인 경우인데 그 코너일 경우에 이게 딱 되면은 이렇게 딱 드러내게 되죠. 위에는 이렇게 반달 모양이 나오고, 예, 이쪽 옆정면, 그다음에 이쪽 옆정면에서 잘라져 나온 이런 모양. 이것도 중심으로 해서 싹 잘 피면, 네, 오픈 디스크로 갈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. 예. 그래서 결국은 이 솔리드 이 큐브가 투 매니폴드다 라는 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. 투 매니폴드가 아닌 그런 경우에 이그젬플을 보여주고 있는데, 여기 지금 그 C자 모형으로 생겨 있는 이 솔리드에 지금 요 엣지 상에, 정확히 이 X자로 크로스되는 요 엣지 상에 있는 그 포인트 X를 고려한 겁니다. 그거하고 이제 오픈볼, 그걸 둘러싸고 있는 오픈볼하고 이 솔리드의 인터섹션 어떤 모양이 되겠어요? 이렇게 크로스로 되어 있는 디스크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크로스 되어 있는 이런 모양이겠죠? 그래서 이거는 오픈 디스크로 만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찢어버리고 뭐 피던가 뭐 아니면 뭐 붙이던가 뭐, 그쵸? 그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이 자체로는 컨티뉴어스 디포메이션으로 디스크로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매니폴드가 아니다, 투 매니폴드가 아니다, 이렇게 얘기합니다. 자,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디제너레이트 케이스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그런 그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솔리드 경우에는 전부 투 매니폴드가 되겠습니다.